안녕하세요. 오감 만발에서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가정지도에 관해 강의를 맡게 된 이효진입니다. 우리 아이와 어떻게 관심을 공유하고 생각과 의도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전반적 발달 장애라 불리던 것이 개정된 용어로 자폐 장애, 레트 장애, 소화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밖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한 가지 빛으로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밝혀지는 스펙트럼처럼 자폐 장애인들은 동일한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첨가해서 2013년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개정된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조기 진단 및 조기 개입을 할수록 긍정적인 예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린 유아들이 관련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의사소통 특성, 그리고 언어 영역별로 보여있는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일반적인 궁금증입니다. 우리 아이를 부르면 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청력 검사를 받고 오셨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왜 질문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또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이렇게 끌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에 갖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까? 특정 원하는 것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왜 무엇인가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머님들께서 뭔가 신기한 것들을 아이한테 보여준다거나 아이의 관심을 이끌려고 해도 아이가 특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때는 무엇인가를 함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분명히 발달 초기에 아이가 할 수 있었던 어떤 말 혹은 행동 이런 것들을 왜 일관성 있게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으시고요. 언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왜 우리 아이 언어치료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놀이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발달상의 특성들은 이와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상 특징은 매우 어린 유아들에게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생후 2년에서 3년간의 발달하는 몇 가지 능력에서 차이를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초기에 변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적절한 눈맞춤 행동이 결여되고요. 눈맞춤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기쁘거나 슬픈, 화가 난 그와 같은 감정 표현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같이 관심을 나누는 것에 결여, 자기 이름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눈맞춤이나 보여주기, 의사소통 상대방에게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같이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도 나타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음도, 높은 목소리, 그리고 단조로운 억양을 보이는 독특한 운율을 보이기도 하고요. 신체나 팔, 손 또는 손가락의 반복적인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물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발달 초기에 변별되는 특징들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 아동들과는 달리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의사소통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언어 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 아동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의사소통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비구어적 의사소통에서의 결함, 한목증, 반향어의 사용이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비구어적 의사소통에서의 결함이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눈맞춤, 제스처, 얼굴 표정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눈맞춤 자체가 의사소통의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눈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얼굴 표정을 통해 기쁨이나 슬픔 등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웃음을 짓는 경우에도 아이가 왜 웃는지 알 수 없게 허공을 향해서 혼자 웃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눈맞춤이나 제스처, 얼굴 표정과 같은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측면에서 결함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 한목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한목증은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병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약 70에서 75%가 한목증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경우의 한목증은 전혀 발성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음성을 자기자극적 놀이 행동으로 사용하거나 요구하기나 거부하기 등 제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일부 낱말만을 표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향어의 사용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반향어라는 것은 전에 들었던 낱말이나 문장을 의사소통의 목적이 없이 반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폐 아동의 약 70%는 반향어를 사용한다고 보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반향어는 즉각 반향어, 지연 반향어, 변조 반향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반향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따라하는 것이며 지연 반향어는 다른 사람이 말했던 것이나 TV 혹은 라디오 등에서 들었던 말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반복하는 것이고 변조 반향어는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따라 말하거나 형태를 바꾸어서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영역별 따라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보이는 특성을 살펴볼 건데요. 언어 능력을 크게 언어의 사용 측면인 활용, 그리고 내용에 관련된 의미,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관련된 구문, 의문론적인 영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보이는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가장 크게 변별되는 언어 사용의 측면은 바로 언어 사용의 측면인 활용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맞춤이나 얼굴 표정, 제스처 사용과 같은 비구어적인 의사소통 능력에서 제한을 보이고요. 또 공동 관심하기 능력에서의 제한을 보입니다. 공동 관심하는 것은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 한 가지 상황 혹은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같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눈을 맞추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제한을 보이고요. 또한 의사소통 의도가 부족하며 요구하기나 거부하기 기능의 제한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보입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향어를 사용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언어의 내용에 관련된 의미론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명칭인 구체어에 비해서 추상어나 상대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관계어 습득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폐장애 아이들이 자기, 나, 너라는 호칭의 인칭에 대한 어휘 습득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지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 그, 저, 이것, 저것, 그것, 여기, 저기, 거기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초기에 습득하는 낱말 대부분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교적인 낱말보다는 사물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명사를 습득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또 또래 아동들에 비해서 질문에 부적절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의 언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연구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상대방과 같이 그 상황에 공동 관심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관련된 구문론에서 살펴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짧고 간단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제한된 문장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또한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거나 읽어봤던 상투적인 문장을 사용을 하고 어순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문론 및 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안에서 개인차가 상당히 큰데요. 어떤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조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은 말소리를 산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리 발달 순서는 일반 아동들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음성 측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음도가 높고 말소리의 높낮이 범위가 좁아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음성을 산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발달적인 특성,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의 특성, 언어 영역별로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